네,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경기도 모의평가 화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첫 페이지는 화투 특징상 아주 쉽죠. 자,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 증가하는 건 뭐 당연히 알 거고. 근데 왜 증가하죠? 물이 수소결합을 네 방향으로 하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이런 육각형 모양의 등등 뭐 입체 구조가, 그물 구조가 완성되면서 가운데가 텅 비게 되니까 물 분자를 결합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수소 결합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네, 2번 고체 결정 구조인데 그림 쓱 보시면 알겠지만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채심입방. 그리고 요 단위 세포에서 이 꼭지점에 있는 것들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의 몇 배죠? 8분의 1배잖아요. 그럼 8분의 1인데 꼭지점이 8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에서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온전한 게 하나 떡 하고 박혀 있으니까 단위 세포당 들어가 있는 입자수는 2개라고 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보기 철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건 뭐 금속이니까 당연한 거고. 다음에 니은 면심 입방이 아니고 채심 입방인 거고. 니은 틀렸고요.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그렇죠. 2다. 4가 아니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린 선지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 우리 잘 알겠지만 모든 물질에는 분산력이 있죠. all. 그렇죠? 액체 상태의 물질에는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힘이 있는 건데 하나가 쌍극자 힘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지. 결합력이 센 수소 결합. 그럼 그거에 따라서 분산력은 다 있으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N은 무극성 분자고요. 쌍극자 힘이 없죠. 그리고 N은 극성인데 HF는 수소 결합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N은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힘이 있고 그런데 참고로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한다.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그렇게 좀 봐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나다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건 요걸 1번이라 해서 1이라고 여기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면 되겠다. 수소 결합이 있는 건 2라고 쓸게요. 그러면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건 1이니까 너하고 너. 극성이잖아요, 둘 다.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A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가가 뭡니까? 1, 2가 다 표시된 게 가잖아요. 그럼 1, 2가 다 표시된 애가 가가 되는 거고 다음에 나는 1만 표시된 거잖아. 따라서 애가 나가 되는 거고 아무 표시 없는 애가 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나는 pH3다. 맞고. 기준 끓는 점은 가하고 다를 물었거든. 가다. 그런데 가다는요. 분자량이 비슷해요. 가가 좀 더 크죠. 그리고 게다가 가는 수소 결합이 있으니까 끓는 점이 더 높겠지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다음에 분자 사이의 분산력은 모든 액체 분자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가지이다가 맞죠. 전부 다 액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4번. 뷰테인이 기체로 분출돼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흡열 반응 찾으라 되어 있죠. 연소입니다. 이거 뭡니까? 대표적인 비흡, 발열이죠, 뭐. 그런데 기화됐어요, 기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거든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잖아. 따라서 지가 열을 흡수해야 되죠, 흡열. 그 다음에 응결은 뭐죠?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이렇게 액체로 되는 과정이잖아. 그럼 본인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 차이만큼 발산되겠지? 그래서 발열. 그래서 흡열 반응은 니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5번. 우리 피부에는 NRT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내가 기체도 내가 P와 V와 T만 알면 개수를 셀 수 있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개수 세는 거예요. 어차피 R은 상수니까 날려버리시고 온도는 T로 같으니까 날려버리시면 PV가 몰수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1 V는 1로 까버릴까? 1 곱하기 3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몰이고요. 그럼 요 값이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럼 요 두 개 곱도 2분의 1로 줄겠죠. 2분의 3. 따라서 요 두 개 곱한 값이 이게 되면 되니까 2P가 2분의 3, 따라 P는 얼마? 4분의 3이다 해서 바로 나오는 거죠.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주 올드한 문제인데 이거 기체 분자량 구하기 위한 실험이거든. PV는 NRT에서. 그러니까 PV는 NRT인데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질문이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분자량. 그럼 분자량은 PV분의
WRT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체상수 R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통의 질량을 측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가 100g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칙칙칙칙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집어넣으니까 가스가 빠져나가서 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질량 측정하니까 98g이라 하자고요. 그럼 몇 g 들어갔죠? 2g 들어갔지. 따라서 질량에 대한 자료도 준 거예요. 그럼 주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압력 안 나왔죠. 부피 안 나왔죠. 주사기의 부피. 그리고 온도 안 나왔잖아요.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다 구해야지 M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 압력, 부피가 필요하다. 기니디가 다 필요한 거죠. 별건 없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책 하나다가 각각 누군지를 찾는 건데 우리 분자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이렇게 덩어리로 셀 수 있는 게 분자잖아요. 따라서 저기에선 CO2가 하가 되는 거고, 그리고 N은 원소가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잖아요. 그래서 너는 NaCl이고요. 흑연은 C 한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죠. 뭐 더 있어요? 그러면 기억, 가는 CO2에다가 맞고, 나는 이온 결합.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 붙었으니까 이온 결합이잖아. 따라서 니온도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다는, 그렇죠. 공유 결합하는데 한 덩어리 셀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따라서 흑연은 대표적인 공유 결정 중 한 개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다. 예, 그래서 7번은 답이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8번은 이걸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열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그냥 몰수예요, 몰수.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너 1몰이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X 킬로줄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킬로줄일 때 그 몰수로 개수를 딱 맞춰 놓은 거거든. 근데 밑에는 뭐냐? 5분의 1 X 킬로줄이 나오면 이거의 몇 배예요? 5분의 1배잖아. 그러면 생성되는 물도 5분의 1배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배 돼서 1몰 나온 거니까 여기에 맞추면 5배 시키면 되겠네. 따라서 N은 5가 됩니다. 5.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원자수 맞추게 되면 수소 여기 10개 있죠? 그럼 여기도 10개 있어야 되니까 N은 10이고요. N 바로 구했네요. 10이라고. 그리고 A는 산소 원자수가 같다 해서 넣으시면 아마 여기 5개, 여기 10개, 15개니까 2분의 15, 7.5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학에서나 일반 화학에서 배울 때나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라고 했지만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그냥 몰이에요, 몰. 그래서 정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0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U장 안에서 삼투압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고 이게 수용액이 있으면 물은 그렇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도 오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좀 용질에 의해서 여기 투과를 좀 방해받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더 이상 높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물은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오는 거나 같기 때문에 알자로 이동하는 물은 없다. 이런 뜻인 거지 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높이차가 생겼는데 내가 높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외부 압력을 줬습니다. 이 상태로 얘가 유지된다는 건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냐? 알자로 이동하는 물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 물이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때는 요거밖에 A에서 물 쪽으로 요거밖에 못 갔어.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가 하고 힘을 주니까 또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같아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외부 압력이 그러니까 여기도 공기가 있으니까 1기압 있죠? 여기도 공기가 있으니까 1기압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외부 압력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다는 건데 그럼 여기선 1로 가는 힘이 바로 뭐지? 얘 삼투압 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다라고 해서 이 외부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때 반토프 법칙에 따라서 파이는 CRT라고 쓰잖아. 그렇지? 그리고 U자 간에서는 이게 높이, 차, H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삼투압은 증가하고 그럼 높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 요 차이값은 또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따라서 이 외부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 되는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P2가 P1보다 크다 해서 해석이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 2에서 물은 반토막 통과하는 거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 다음에 20도씨에서 삼투압은 그냥 P1입니다. 그래서 니에는 땡이고.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증가하니까 P2가 P1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되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예, 10번인데 경기도에서 별걸 다 물어보네요. ppm. ppm 농도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parts per million. 그래서 per million. million이 얼마입니까? 10의 6승이죠. 따라서 이 뜻이에요. 밑에는 용액을 쓰는데 전체 용액이 10의 6승g 있을 때 용질은 몇 g 있느냐? 그게 바로 ppm 농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몰 ppm 말고 웨이트 ppm, 질량 ppm 구하니까 질량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0.01몰입니다. 근데 화학 신량 100이니까 곱하면 몇 g? 1g이 있죠. 따라서 100ml에 1g이 있는 녀석인데 여기에서 L을 1ml만 덜었답니다. 1ml 덜면 몇 배? 100분의 1배지. 따라서 용질의 양도 100분의 1배.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2승g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 전체를 1000g 만든 거예요. 1000g은 10의 3승이잖아. 근데 ppm은 전체를 몇 g 만들라고? 그렇죠. 10의 6승g일 때 용질의 질량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10의 3승이고 10의 6승이니까 몇 배? 10의 3승배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도 몇 배? 10의 3승배를 곱해주면 요 값이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증기압력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 증기압력을 보니까 증기압력이 세다는 건 뭐죠? 증기가 잘 돼. 왜 잘 돼? 기체가 잘 된다 이거야. 왜 기체가 잘 돼? 끓이기가 쉬워. 끓는 점이 낮아. 분자간의 힘이 약해서 그래. 그 뜻이죠. 그러면 온도가 똑같을 때 증기압력은 A가 크잖아요. 그래서 A가 끓이기가 쉽고 끓는 점이 낮고 분자간의 힘이 약하다. 그럼 끓는 점은 B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따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기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증기압력 봤을 때 A가 증기가 잘 되니까 B는 증기가 잘 안 되고 따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 기억선지는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외부 압력이 760이거든. 그런데 밀려서 올라간 걸 보니 외부 압력이 A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만큼 더 크다? 300만큼 더 크다. 따라서 A는 얼마? 여기 300을 빼면 되니까 460이 되죠. 따라서 평형일 때 A가 460일 때 온도는 얼마? T2잖아요. 따라서 현재 온도가 T라고 했는데 그 온도는 바로 T1이 아니고 T2가 된다. 따라서 니에는 땡 틀린 거고요. 다음에 나에서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B를 넣으면 증기압력이 더 낮잖아요. 이 온도에선. 따라서 애가 미는 힘이 더 약하다니까 미는 힘이 더 약하니까 쑥 하고 좀 더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따라서 요 차이값은 여기 300보다는 어떻게 돼?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보다 크다. 디귿은 맞는 선지지 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2번은 헤스의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밑에 보기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 A가 0보다 크냐인데 봐요. 기체하고 고체잖아요. 고체가 기체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가. 그럼 이때는 엔탈피가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쟤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거든. 그럼 본인의 에너지는 감소. 그럼 엔탈피는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A는 음수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 생성열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렇죠. 원소에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CO2니까 C 더하기 O2에서 CO2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2 기체, CO2 고체니까요. CO2 고체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CO2 고체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원자니까 결합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고 따라서 요거는 써야 됩니다. 근데 이 CO2를 내가 날려줘야 되거든. 출발은 여기서 와야 되거든. 따라서 C 더하기 O2가 CO2 됐다가 그 CO2 기체가 고체가 되니까 둘 다 순방향으로 그렇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다가 맞죠. 다음에 이 자료로 구한 CO2의 결합 에너지인데 우리 CO2의 결합 에너지는 봐봐봐. 이게 CO2의 결합 에너지 같거든? 아니야.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서 구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이걸로 하려면 중간 과정이 뭐가 있냐? CO2 기체로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따라서 이것이 바로 CO2의 결합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고체가 기체되려면 요 반응의 정반대니까 그렇죠.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죠. C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요 값이거든. 그럼 여기서 1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CO2의 결합 에너지는 요거 역방향에서 A 플러스 C. 그런데 여기서는 CO2의 결합 에너지가 아니고 C와 O의 결합 에너지거든. 그럼 CO2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를 이 형태로 만들려면 이 결합을 2개 끊어야 되거든. 따라서 2개 끊었을 때 값이 A 플러스 C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일 때 값은 얼마?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C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뭐냐면 기체에서 끊는 거예요. 고체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개념적인 문제죠. 그래서 디귿은 땡. 이게 맞는 건 니은 하나만 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끓는 점입니다. 우리 용액에서 끓는 점은 농도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온도 변화, 끓는 점 변화는요. 뭐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관계되어 있죠. 근데 몰랄 농도는요. 우리 밑에 물이죠. 물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첫 줄 보시면 우리 뭐 이게 비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지워버리자고. 그럼 물 100g이니까 물은 지워도 된다 이거야. 그리고 베이스가 물이니까 KB도 똑같겠죠. 오케이? 그럼 남는 건 용질의 몰수인데 한 번 더. 온도 변화는 용질의 몰수는 뭡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가로축에 용질의 질량 주어져 있고 세로축에 온도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다니까. 따라서 이걸 1로 쓱 넘기면 질량분의 온도 변화는 분자량의 역수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질량분의 온도 변화, 질량분의 온도 변화. 그렇죠.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가 클수록 분자량은 작답니다. 그러면 분자량 누가 제일 작아요?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B니까 분자량이 큰 순서는 B, C, A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B, C, A 있는 건 4번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식에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식을 해석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갑니다. 14번은 헤스의 법칙입니다. 이런 거죠. 헤스의 법칙 알겠지만 이렇게 가려면 다른 경로 이렇게 가도 결과는 같다. 그 내용이니까. 자, 첫 번째 게 바로 문제 봐죠. 가에서 이거 마이너스니까 발열이잖아. 발열이라는 건 본인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죠. 따라서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나에서 결합 에너지 총합 물었는데요. 여러분 나에서 요 반응물을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반응물 그 다음에 N은 생성물은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상태죠. 결합 에너지는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가하는 에너지거든. 그래서 원자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반응물을 끊어서 원자 상태까지 오는 거랑 에너지가 낮은 생성물을 끊어서 원자 상태까지 오는 거랑 이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잖아. 따라서 결합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 총합은 반응물이 크다가 아니고 더 작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은 A하고 B의 관계 뽑으라 이거예요. 자, 아까 내려갈까요? 요렇게 가려면 요래 가도 된다. 그럼 얘는 순방향이니까 A, 순방향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484. 그리고 N은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가 쟤랑 같다. 마이너스 436. 그러면 A 빼기 B는 이것만 싹 넘기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48 나오나? 대충, 그렇죠? 디귿 보기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묽은 용액의 성질에서는 전부 다 농도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몰분율도 일종의 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면 몰랄 농도와 관계되어 있고 삼투압은 몰 농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증기압력은 몰분율도 농도니까 몰분율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근데 몰분율이 뭡니까? 전체 몰수와 해당 물질의 몰수 비를 나타낸 거잖아요. 따라서 증기압력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 용질과 용매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 그거 뽑는 겁니다. 그때 우리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은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분율 곱하잖아. 근데 용매의 몰분율이라는 건 전체 몰수분의 용매를 물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건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의 비례잖아요.
따라서 전체 몰수분의 우리가 용질을 저기서는 A라고 돼 있죠. A라고 한번 쓰죠. 그러면 내가 이 둘의 B라는 건 이거는 어차피 지워지고요. 전체 몰수도 이렇게 같은 용액이 있으면 지워져 버리잖아. 따라서 증기압력과 증기압력의 변화의 비는 바로 뭐? 물과 용질의 몰비와 같다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30도씨일 때는 원래 증기압력이 32거든? 그런데 현재 증기압력이 31.2다. 애가 그렇죠. 물의 몰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32가 31.2 되려면 얼마 줄었지? 0.8 줄었잖아. 그럼 이것이 바로 A의 몰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의 몰수비는 0.8 대 31.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얼마 나오죠? 8 나누게 되면 83, 24, 72, 89, 7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39 하면 요거 나오죠? 39 곱하기 0.82, 83, 24, 89, 72. 맞네요. 그럼 이거 저걸로 몰분율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대 39. 그럼 얘도 1대 39. 뭐 이런 거죠, 뭐. 자, 그럼 밑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면은요. 요때 증기압력이 72거든요. 그런데 71.2니까 얼마 줄었지? 0.8 줄었죠. 그러면 요 B도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0.8 대 71.2니까 88에 귀찮아. 나누시면 돼요. 요것분에 요거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B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기억 보기는 B 안 구해도 할 수 있지. 왜? 요것과 요거의 B인데 A는 똑같잖아. 그런데 물이 더 많잖아, 이게. 그치? 오케이? 몰수 B 봤을 때.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지, 뭐. 자, 그러면 내가 요 P를 구할 건데, 요 P는 원래 증기압력 45도씨니까 얼마? 70인데, 거기에 물의 몰분율 곱하시면 되거든. 그럼 물의 몰분율은 전체 40분의 39다 해서 곱해주시면 이게 나오죠. 근데 이 39 곱하기 72 계산이 조금 불편하시면 이러시면 돼요. 델타 P 구하시면 되지. 얼마 떨어졌냐. 따라서 원래 증기압력 70인데 용질의 몰분율이 40분의 1이잖아. 그치? 따라서 얼마 나오지? 4, 1은 4, 1.48에서 1.8이네요. 1.8. 따라서 1.8 떨어졌다. 그러면 1.8 떨어졌으니까 1.8 빼면 70.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네요. 다음에 D급 갑니다. 수용액의 기준 어느 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하고 다를 묻는 건데 나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크다면서요. 오케이? 그러면 용질의 양은 같은데 물을 더 집어넣었으니까 물을 더 넣으면 더 진해집니까? 연해집니까? 연해지잖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는데 이 정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나가 더 진하니까 나는 더 많이 떨어지고 0도씨보다 나는 연하니까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는 점은 결론적으로 떨어진 건 나가 더 크지만 최종 온도는 다가 더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어는 점은 떨어지는 거예요. 끓는 점은 올라가는 거고. 따라서 최종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은 진한 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더 높은 거고 어는 점은 진한 게 더 많이 떨어지니까 더 낮은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땡. 맞는 건 기억한 게죠. 예. 다음 갑니다. 자, T도씨에서 그 1몰 농도에다가 1몰랄 농도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뭐 특정값 계산이 아니고 경향성을 보자는 거죠. 별거 없잖아요. 진한 데에다가 연한 거 넣으면 연해질 거고, 그렇죠? 연한 거에다가 진한 거 넣으면 진해질 거고. 그때 1몰 농도와 1몰랄 농도 중에서 누가 더 진하냐면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올드하네요. 옛날에 나오던 건데. 가정하세요. 1몰 있다고. 그럼 얘는 1몰 있으면 용액이 1리터 1000ml 있는 거고 얘는 1몰 있으면 물만 1000g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뭐 분자량 나왔습니까? 아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용질의 양은 같은데 여기는 합쳐서 1000인 거고 여기는 물만 1000이니까 야, 여기가 물이 더 많이 들어갔겠구나. 그래서 애가 진하고 너는 좀 연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즉 A몰 농도, A몰랄이면 몰 농도가 더 진하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 밀도가 1.1이니까 몇 g이지? 1100g. 그럼
그럼 1몰 있으니까 분자량 180이니까 180g. 그럼 물은 얼마 있어요? 1100에서 180 빼면 되니까 물은 1000g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진하다. 따라서 얘는 진한 거에다가 연한 걸 넣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건 전부 다 나가리 되는 거지. 그럼 감소인데 문제는 요 두 그래프 중에서 초기 값, 넣기 전의 값이 얼마냐. 넣기 전의 값이 얼마냐. 그거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퍼센트로 한번 딱 바꿔볼까요? 퍼센트도 위에는 용질, 밑에는 용X잖아요. 그럼 용질 1몰 있습니다. 그럼 몇 그램? 180g. 그럼 밑에는 용액 밀도가 1.1이니까 1100g 있습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쓱쓱 해서 나오는 거죠. 뭐. 이게 퍼센트죠. 그래서 11분의 180. 그럼 이게 16으로 딱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이거겠죠, 뭐 아마도. 예.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평형 문제죠? 평형상수는 농도로 정의되는데 그 식 자체를 우리가 조금 핸들링해서 몰수와 부피 또는 뭐 잘은 안 쓰지만 부분압력 그리고 또는 뭐 몰 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첫 번째 이 화학 반응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걸 이꼴하면 질량이거든. A 한 개와 B 두 개의 질량이 같다니까 분자량 B는 2대 1이라는 걸 먼저 뽑아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A하고 B가 1대 3의 몰수비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도달하니까 거기서 첫 번째 자료 나에서 B의 몰 분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의 몰 분율은요, 이 뜻이잖아. B가 1몰 있으면 전체는 3몰이다. 그치? 따라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B가 1몰 있으면 전체 3몰이니까 A가 2몰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걸 멋대로 1몰, 2몰이라고 까버렸기 때문에 그걸 A랑 맞나 안 맞나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그러면 애초에 A0라고 내가 놓고 보면 자 B가 2개 생기면 A는 하나 사라지잖아요. 그럼 B가 하나 사라지면 생기면 A는 0.5개 사라진 거니까 역반응 시켜버려 역반응. 그래서 애초에 A만 넣었다면 어느 정도 양이냐. 그러고 나서 A랑 비교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역반응 시키면 하나면 2개면 2대 1이니까 하나면 0.5 더 증가하겠지. 따라서 이거는 A만 2.5몰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애도 B가 3몰, B를 전부 다 없애버리세요. 역반응시켜서. 그럼 개수 B가 2대 1이니까 3N 사라지면 N은 1.5N 생기잖아. 따라서 이 경우는 2.5N의 A0만 있었을 때 결과. 그때 요 값이 같아야 되니까 N을 1로 까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A가 2몰이 있고 그리고 B는 1몰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질량 나왔잖아. 우리 분자량 비하니까 A하고 B의 몰비 구할 수 있잖아요. A 분자량을 2로 하면 너 1, B 분자량 1이니까 너 1. 두 개는 1대 1로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맞춰주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질문은 P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뭘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몰 분율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평형상수를 몰 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밑에 전부 다 내가 문자 쓰는 건 몰 분율이에요. A의 1승, A 몰 분율의 1승, 그다음에 B 몰 분율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식은 뭐죠? P분의 RT. 이것의 반응물 계수합에서 생성물 계수합 빼면 마이너스 1승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나 다나 요 값은 1로 같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자고요. A보다 A가 몇 배냐? 몰 분율이. B의 몰 분율은 몇 배냐? 그리고 온도 같으니까 이것도 같잖아요. 그럼 압력은 몇 배냐를 다 때려 넣었을 때 그 값이 1 나오면 되는 거거든. 해볼까? 그래서 B의 몰 분율. 자, 여기 몰 분율 써볼까? B의 몰 분율은 3분의 1, A 몰 분율은 3분의 2, 1대 1이니까 A 몰 분율은 2분의 1, B 몰 분율은 2분의 1이니까 B 몰 분율은 몇 배 됐죠? 3분의 1이 2분의 1 됐으니까 그렇죠? 2분의 3배. 근데 그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제곱이니까 2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뭐. 또는 4분의 9. 그리고 N은 역수예요. 역수. 분모에 쓰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니까 반대로 가면 되죠 뭐. 따라서 2분의 1이 3분의 2 됐어. 그럼 몇 배? A는 3분의 4배에서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는 4분의 3배에서 분모에 써야 되는데 올리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의 1승 됐죠. 그리고 압력은
P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냥 P의 1승 떨어지잖아. 그럼 압력이 몇 배 되냐 이거예요. N은 전체가 P기압인데 이거는 외부 압력 1기압으로 갔잖아. 따라서 압력은 몇 배? P분의 1대한 것이 K는 똑같더라. 됐죠 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슥 지워지니까 P는 얼마? 3 나오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같다. K가 몇 배냐? 그래서 그걸로 푼 거예요. 17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만이네요. 기체의 밀도, 기체의 밀도 나온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식 하나 쓸 수 있는 것이 밀도 나오면 PV는 아니죠. PM은 DRT. R은 상수니까 지워버리자고요. 따라서 밀도 곱하기 온도는 압력 곱하기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럼 내가 압력 나왔고 온도 나왔고 밀도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분자량 구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PM은 DT. 근데 이때 T는 1 값버리자고요. T는 1로 값버리면 2 곱하기 1 나누기 1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 상대값 2.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분자량 상대값 1. 따라서 A의 분자량을 2라고 하면 B의 분자량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혼합기체는 자 곱하면 3 나누기 2니까 1.5. 근데 혼합기체에서 분자량은 뭐? 그렇죠. 평균이거든요. 따라서 A하고 B의 평균이 1.5다 이거예요. 그러면 2점 맞은 A와 1점 맞은 B가 있는데 평균이 1.5 되려면 둘의 개수비는 그렇죠. 탕 가운데니까 1대1로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너 두 녀석의 개수비는 1대1로 있더라. 그런데 A의 분자량이 2고 B의 분자량이 1이니까 A는 몇 그램? 2g. B는 몇 그램? 1g. 합쳐서 몇 그램? 3g인데 그걸 3W 썼으니까 W는 죄다 1이 돼버리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1이니까 분자량 2니까 너는 몇 몰? 2분의 1몰. 분자량 1인데 2g 있으니까 너는 몇 몰? 2몰 해서 우리가 전체 각 기체의 몰수 비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가 기체의 부피 물었거든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PV는 nRT. 그럼 PV는 nRT인데 가와 나 물었는데 온도는 같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압력분의 몰수로 하면 되죠. 따라서 압력 1분의 몰수 2분의 1이니까 가는 2분의 1 부피의 상대값. 압력 2분의 몰수 2니까 너는 1. 따라서 부피비는 2대 1 떨어지는 겁니다. 니은 분자량은 썼으니까 됐죠? 다음에 디귿 다에 들어있는 A와 B의 몰비는 1대 1. 그래서 디귿도 됐죠. 땡이네. 따라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나? 니은도 맞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19번 폐형상수인데요. 간만에 반응지수 Q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 온도 나오고 몰수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폐형상수를? 폐형상수식을요. 몰수로 표현을 해보면 A 몰수의 A승 곱하기 B 몰수의 1승, C 몰수의 1승 그리고 부피 곱하는데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야 되거든요. 따라서 A 더하기 1에서 1을 빼게 되면 A승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이걸 평형일 때 몰수를 넣으면 이게 평형상수고 현재 요 몰수를 넣으면 이게 바로 그래서 반응지수 Q가 되거든요. 식은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A를 한번 계산해 보죠. 근데 여기서 이 반응지수가 나왔는데 저기 부피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몰수도 상대값이니까 따라서 상대값의 의미는 비교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L을 이렇게 비교합시다. Q도 식은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1에 대비해서 2가 Q값이 몇 배? Q값이 3분의 2배잖아요. 이렇습니다. Q값은 3분의 2배. 그러면 C는 몇 배, A는 몇 배, B는 몇 배, V는 몇 배 해서 여기에 다 때려 넣어주면은 요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밑에 보면 A는 몇 배? 2배. 그래서 2의 A승. B는 몇 배? 1배. 1의 1승. C는 몇 배? 1배. 1의 1승. 그런데 이제 부피는, 부피가 몇 배인지 뽑아내야 되겠네. 그래서 부피의 상대값이죠. 자, 우리 PV는 nRT에서 요 문제가 실린더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압력은 같거든요. 따라서 부피는 몰수와 온도의 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체가 3몰, T1은 1로 깎아요. 따라서 부피가 3이면 전체가 4몰, T1은 1이니까 4. 따라서 1과 2에서 부피비는 3대 4. 그럼 1에 비해서 2는 부피가 몇 배? 3분의 4배. 이거에 A승 되죠. 똑같은 A니까 이 안에 2를 때려 넣어버리면 3분의 2의 A승인데 그게 3분의 2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몰 a는 1이다 하고 가는 거죠. 다 됐어요. 기억 해결됐죠? 다음에 니은 갑니다. 오, T1하고 T2 요거 묻는 거네. 그러면 내가 T1하고 T2 보면은 요거 비교하면 딱이겠네. A랑 L을 한번 비교하자고요. 왜냐하면 요것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자 봐요. A는 몇 배? 한 배. B도 몇 배? 한 배. C도 몇 배? 한 배. 따라서 이 값은 그냥 1로 갔습니다. 그런데 Q 값이 어떻게 됐죠? 줄었잖아요. 그럼 Q 값이 줄었다는 건 그렇죠. 부피가 줄었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 부피는 3보다 작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부피가 왜 줄죠? 몰수는 같은데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온도는 T2가 더 낮다. 그래서 T1이 T2보다 크다. 예, 맞는 선지죠. 다음에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자 이거 델타 H가 음수니까 발열 반응이잖아. K값.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K값이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T2면 온도가 더 떨어진 거잖아. 떨어졌으니 K값은 증가하겠죠. T1일 때 K가 5거든. 그럼 그것보다 증가해야 되니까 T2일 때 K는 5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뭐.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가겠습니다. 네, 화학 반응식 기체에서 화학 반응식 이용해서 이거저거 풀라는 건데 뭐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 뭐 빠르잖아요. PV는 NT 개수 구하는 거. 근데 이제 온도를 변화시켰네요. 온도는 좀 놔둬야 되겠다. 따라서 T분의 PV가 몰수다. 그치? 그리고 T는 그냥 1로 둬버릴게요. 그럼 몰수를 먼저 구하면 PV 나누기 T니까 너는 4. PV 나누기 T니까 너는 3. 근데 A하고 B의 개수비는 나와 있잖아. 따라서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A가 다 사라지지. 따라서 나 과정에선 애들을 반응을 시켰거든. 그럼 반응을 시켜서 A가 4개 사라지니까 B는 2개 사라지고 그럼 나 과정 후에 여기는 B가 1개가 남는 거죠. C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C에 이거 부분 압력 나왔잖아. 봐, 이 몰수가 전체 압력하고 넣으면 전체 몰수 나오고 A의 부분 압력 넣으면 A의 몰수가 나오고 그러면 C의 부분 압력을 넣으면 그렇지 C의 몰수 나오는 거니까 부분 압력 7분의 2에다가 부피는 똑같이 7이죠. 그리고 나누기 온도 1이니까요. C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나 과정 후에 B는 하나고 C는 2개다. A가 4개 사라졌더니 C가 2개 생겼거든. 따라서 A와 C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해서 스몰 C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B 하나, C 2개가 있었는데 이제 뭘 했냐? 고정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친절하게 여기가 2리터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합쳐서 6리터니까 여기는 4리터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P2 먼저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럼 P2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게 C의 부분 압력. 따라서 P2는요. 부피분의 NT인데 이게 C의 부분 압력이니까 C의 몰수대로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전체 부피는 448리터에 그리고 C의 몰수는 2몰에 온도 곱하는데 이때 온도가 얼마죠?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따라서 P2는 8분의 3이다 해서 P2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헬륨의 개수 구해야 되겠구나. 그치? 야, 그러면 여기 전체 부피가 몇 리터야? 다 연 다음에 8리터지. 여기는 몇 리터야? 2리터지. 근데 고정장치를 풀면 좌우의 전체 압력이 같잖아. 그럼 전체 압력이 같으면 부피비가 바로 뭐? 몰수비잖아. 그러면 여기는 B가 하나 있었고 C가 2개 있었으니까 전체가 몇 개? 3개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보다 부피가 4분의 1배니까 헬륨의 개수도 몇 배? 4분의 1배 시키면 되죠. 그럼 이거 전체가 3개인데 4분의 1배 시키면 되니까 여기 헬륨은 4분의 3개가 있는 거고 P 곱하기 부피 나누기 온도 1한 것이 4분의 3 나오면 되죠. 따라서 P1은 4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P2분의 P1 하시면 되니까 요것 분의 저거면 얼마 나오니? 3분의 2 나오나? 그렇죠? 네. 됐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와우, 이걸로 우리 5월 경기도 교육청 화학2 모의고사 20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